저희 소개를 좀 간단할게요. 일단 이제 금융회사에서 알려주는 비밀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뻔한 얘기가 아닌 뻔한 재테크 얘기를 좀 할 텐데, 이코노미 저널에서 이제 나온 스크립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각자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송활동이나 저축의 습관이라는 책을 핀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 명의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이제 두 분도 소개해 드릴 텐데, 방송활동이나 책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정석 스타필입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동양증권 아시죠? 동양증권에서 VIP 고객만 실제로 고객 상담을 하시는 분이고요. 책 소개는 뭐 직접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책 소개요? 네. 제 책이 다들 아시죠? 모르시나요?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인 분부터 지금 같은 때는 이제 본사 PB센터에 있습니다. 이제 밖에 문이 잠겨 있어요. 일반인은 이제 안 받습니다. 이제 비밀번호 이제 잠겨 있거든요. 재수 없죠. 근데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은 과연 어떠신 분들일까? 정말로 누더기 옷 입고 오시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어떠한 투자 전략과 또 어떠한 인생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석 PB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물론. 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좀 잘생기신 분 계시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본인이 각자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와이즈인베스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심기원이고,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테크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과 또 채권 투자하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또한 뭐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제 투자 상식에 대해서 좀 많이 썼고요. 방송 활동 같은 경우는 주로 좀 많이 하는데, 이제 경제 TV 아마 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경제 TV에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 경제 TV에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경제 TV에서 이제 얘기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통해 갖고 많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TV에서 보통 이제 뭐 주가 좋아요, 막 경제 좋아요 그런 거 하겠습니다. 휴머니스트의 장점이 뭐냐? 첫 번째, 은행, 증권, 보험 각기의 전문가들이 객관적 시각에서 얘기하는 솔직함 아닙니다. 혹여나 여기 증권사 PB님께서 증권사를 편애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제가 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안 해주실 겁니다. 여기 이제 투자 전문가이시죠. 혹여나 거짓말을 하면 제가 얘기를 해줄 거예요. 또한 저 또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두 분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한 강의를 좀 할 거고요. 일반적인 강의 아니죠. 혹시나 강의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손 드시고요. 물어봐 주세요. 이거 맞아요? 전문가님들이 얘기하시는 이게 맞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또 같이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강의를 기획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웬만한 관공서와 기업은 거의 대부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일반적이다 보니까 나가면 잊어요. 그런데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방적으로 이 세 사람이 얘기하는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일각 실제로 한 거를 저희가 PPT로 만든 거예요. 얼마 정도 될까요? 2억 나올까요? 5. 네, 리액션이 굉장히 좋으시죠. 세게 부르셨는데 굉장히 호흡했죠, 나도. 자, 심각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벌지만 2040년도에 버나요? 벌지 않나요? 급여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거의 은퇴했어요. MBC 경제 매거진의 M에서요, 평온한 공원에 있으신 분들을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하루 용돈이 2,000원이 채 안 돼요. 2,000원 가지고요, 국수를 먹고요, 소주를 먹고요, 이런 것들을 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분들도 이때는요, 이 짜장면 한 그릇 5,000원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크게 느껴요. 왜? 그러니까 2040년도에 물가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소득도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는 스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2011년도에서 40년도까지 잘 모아서 요즘 10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100세까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잘 못 모으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가라는 놈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책에서나 어떤 컬럼을 쓰거나 그럴 때 물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 은행 예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기 때 기분 좋죠. 이자를 타는 날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큰돈 넣어갖고 이자 1,000만 원을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딱 타갖고 집에 갖고 걸려갔더니 은행 직원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154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내놓으라고 할까요? 세금이죠. 세금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4%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자 속세가 15.4%가 있습니다. 내가 이자를 내면 그 이자에 대해서 15.4%를 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15.4%인데 과연 해외는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해외는 특히 뭐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선진국들은 진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제로 금리에다가 오히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돈을 받아요. 왜냐? 내가 집에다 돈을 놔두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은행이 이제는 돈을 보관하는 수수료까지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세금까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과세에 대한 전략이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과세 통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팁을 금융상품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 좀 말씀드리면 좀 상품을 저한테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아까 1,000만 원 이자 받으면 154만 원 그 세금 낸다고 했죠. 근데 제가 오늘 154만 원짜리 우선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흔히들 지역 금융기관이라고 하죠. 한 사람이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자동차 구입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내가 노후자금 보내기 위해서는 정확히는 18억에서 20억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대칭으로 자꾸 올리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올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대개는 이거를 재테크 공부를 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그냥 선택사항이야. 국민은행에서 하시는데 아까 우리 1%의 중요성을 국민은행 아니고 신한은행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는 우리은행도 좋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까 1%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혹시 금리 차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몇 정도? 지금 거기서는 4.6%까지 나가고요. 네. 그렇죠. 국민은행은 지금 3%에서 3.3%. 3.3%. 네. 은행에서 오신 건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저축은행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축은행을 믿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축은행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4,500만 원 정도까지 한도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파산을 했을 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돈을 늦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축은행 비교 사이트 들어가셔서 금리 확인을 되시고요.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은행을 했고 저축은행을 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매월 50만 원씩 30년간 적금을 가입했을 때 약 7,300만 원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 똑같이 적금으로 했는데 누구는 7천만 원을 덜 받고 누구는 7천. 우선은 한국에 제가 있다면 미국에는 워렌 버핏이 한 가지 우선 재밌는 사례는 저는 이제 제 책을 썼어요. 근데 워렌 버핏 책 되게 많잖아요. 그중에서 단 한 권도 워렌 버핏이 쓴 책은 없습니다. 이게 우선은 다들 다른 분들이 며느리 같이 일했던 직원 마케팅적으로 하지만 그들은 왜 워렌 버핏 책을 계속 썼을까요? 마케팅적인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의 투자법이 질리기 때문입니다. 저랑 투자법이 상당히 흡사한데요. 우선 첫 번째는 가치 투자를 합니다. 말 그대로 많이 들어왔죠. 가치 투자 뭐냐? 실제로 어떻게 컨설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을 보고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아까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주로 증권사는 연말 때 내년치 주가 지수를 항상 발표를 해요. 근데 어떻게 발표인지 아세요? 1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내외를 가요. 주가는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데 농협이 어떻게 했냐면 1500에서 2500 누가 못 맞추냐고요. 실제로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측보다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을 왜 과거를 돌이켜보면
네네.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아 좋습니다. 우리 정희수 PB가 유흥비로 많이 쓴다고 안 그렇긴 하지만 솔직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쓰고 계신지 아, 월 제가- 관리 어떻게 네. 하고 계신지. 저도 일을 처음 했었을 땐 금융권에 월급 굉장히 많이 줘요. 그 때문에 무서울 게 없었어요. 처음 월급 받았을 때.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정말로 제가 강남에서 저를 흔하게 볼 수 있는 밤에 12시 될 때.